안녕하세요, 김이사입니다. 오늘은 기숙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호치민에 저희가 통합기숙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, 하노이에 어학원을 세우면서 유학이나 결혼 관련된 기숙사를 하나 더 세웠어요. 그런데 이 기숙사를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한국 남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신랑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, 베트남 사람끼리 일을 하는 부분은 베트남 사람끼리 해결해서 일을 처리하면 어떨까 한다는 얘기를 간혹 하기도 하거든요. 사람 일이라는 게 이게 다 어떤 순리라는 게 있어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, 주로 이제 기숙사에서 많이 제기되는 게 먹는 문제, 그 다음에 자는 문제, 그 다음에 생활의 문제,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죠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게 있어요. 일로서 하는 거하고 개인적인 감정하고 좀 다를 수가 있죠. 예를 들어 이거예요. 신부님들이 처음에 기숙사로 오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불편합니다. 그리고 먹는 것도 호치민만 하더라도 섹터가 엄청 넓어요. 그래서 제가 판티엣이나 까마우나 박리우나 끼엔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음식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맛도 좀 다른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이것을 누구 입맛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.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 이겁니다. 그러면 그냥 좀 우리말로 해서 심심하게 해서 음식을 주기도 하는데, 또 음식이 어떤 날은 자기 맞는 음식이 나올 수가 있고, 어떤 날은 음식이 맞지 않는 날도 나올 수가 있고, 어떤 때는 전반적으로 음식의 품질이 좋고, 어떤 때는 전반적으로 음식의 품질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부님들이 먹는 게 좀 그렇다, 그렇게 항의 내지 또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희도 한번 체크해 보겠다, 그리고 개선하겠다,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게 체크를 할 포인트가 부식이 제대로 들어가는지, 부식이 제대로 공급이 되는데도 음식의 품질이 낮은 건지, 아니면 조리하시는 그 아주머님이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, 아니면 식당 조리하는 거 외에 또 다른 일이 바빠서 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, 개인적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소홀할 수도 있고,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저희가 거의 집밥에 준하는 밥을 주거든요. 그러면 이게 밖에서 사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요리예요. 저희도 뭐 집에서 밥 먹을 때 밥에 뭐 반찬에 먹는데,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음식을 깔아놓고 먹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시기에 대해서,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어떤 비중을 두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. 저희는 일단 먹든 안 먹든 하루 3끼 정도는 해서 놔둬요.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. 음식을 바로 해서 꺼낼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러니까 조리가 되는 시간 안에 와서 드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, 다 먹고 중간에 일어나서 혼자 먹으려고 하다 보면 남은 반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저희도 체크를 해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신부가 제 시간에 잘 일어나서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면 저희 문제가 맞습니다. 근데 대부분 보면 제 시간에 와서 밥을 안 먹어요. 현실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부분에서 신부가 제때 와서 밥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, 이런 걸 체크하는 게 먼저인 거거든요, 사실은. 그러면 대부분 이런 걸로 처음에 저희를 의심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, 저희가 중간에 뭐가 문제인지 좀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 보면 신부가 제 시간에 못 일어나서, 또는 제 시간에 밥을 못 먹어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그 한국 신랑들한테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. 사실 그래요.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연중 행사로 욕을 먹습니다.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,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하루 이틀, 경우에 따라서는 2, 3일 걸리기도 해요. 또 더러는 저희가 음식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렇지만 오늘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 적어도 저희가 알아볼 시간은 좀 주셔야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하잖아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베트남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요 보통 반찬 한 2-3개 놓고 먹는데, 대신에 좀 푸짐하게 놓고 먹어요. 저도 베트남에 와서 저희 스태프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차려주는
밥을 먹어보면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저희 기숙사 밥을 안 먹어보고 신랑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하면 제가 나쁜 놈인데, 음식 괜찮아요. 대체적으로 호치민 쪽이 음식이 좀 자극적이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는데, 집에서 해먹는 밥은 그 향신료를 최대한 안 쓰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. 이게 교육의 취지도 좀 있습니다. 뭐냐면 한국 가면 신부들이 음식이 좀 그래요. 그래서 좀 약간은 향신료 들 쓰고 좀 평균적인 그런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도 좀 있고요. 기숙사에 있다 보면 진짜 별의별 일 다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해 나가면 어떨까. 그리고 어떤 저희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끔. 왜 그러냐면 신랑들 가끔 보면 사진 한두 장으로 저희한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내용도 모르고 신부 얘기만 듣고.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양쪽 얘기를 다 파악을 하고, 그 다음에 신부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태도가 어떤지도 한번 다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잘못한 건지, 아니면 신부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데 신랑한테 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, 그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대부분 신부들이 식사가 좀 그렇다 그러면서 신랑들한테 사진을 보내는데,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제 시간에 와서 밥을 먹으시는 분들은 별 얘기가 없어요. 근데 식당 시간을 놓쳐서 밥을 먹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 밥 먹으라고 남은 반찬을 챙겨 놓습니다. 그러면 그 남은 반찬을 먹다 보면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먹어버리면 아무래도 먹는 게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. 이게 현실이에요. 사실은 처음에 와서 먹으면 따뜻하고 바로 조리했고 그러니까 먹을만해요.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 재료 신선하지 않으면 안 먹어요. 그래서 바로 해서 바로 먹습니다. 그런 거는 저도 베트남 집밥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.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크고, 또 두 번째로 저희 기숙사에서 안내할 때 기본적으로 800만 동 그 정도 신부 생활비 주라고 신랑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. 대부분 그 정도 선이고, 거기에서 이제 재혼이면은 뭐 아이 양육비도 들어가는 경우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. 근데 이런 부분은 신랑 신부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 선에서 용돈이 지급이 되는데,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면 신부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이 부족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기숙사 식사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핸드폰 사고 싶다, 그 다음에가 오토바이 사고 싶다, 뭐 이런 거 많죠. 근데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사줄 수 있으면 사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왜? 여기 오토바이 한 250만원 300만원 하거든요. 근데 이거 사면 한 10년 이상 타요.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필요하면 가족들한테 하나 사주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얘기를 하는 거고, 기숙사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. 제가 여기 와서 14년 차예요. 그러면 얼마나 별의별 일 겪겠습니까? 근데 이 먹는 거 문제는 대부분 기숙사 들어오고 한 1, 2주 정도 그 먹는 거에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, 또 저희가 고의적으로 뭐 밥을 부실하게 하거나 반찬을 부실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. 주로 대부분 기숙사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그냥 베트남 사람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. 그냥 직접 기숙사 그 식당 아주머니나 아니면 관리자한테 얘기하면 대부분 바로바로 조치가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뭐냐면 간혹 보면 신랑한테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게 그 의도를 좀 알으셔야 돼요. 솔직히 저희가 그래도 호치민에서 그냥 중산층 사는 만큼은 꾸며놓고 그렇게 평균은 맞춰가지고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, 그 나머지 부분 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런 일들은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하는 의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 일들이 잘 풀리더라,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